지금까지 연속시간 신호미 시스템과 이산시간 신호미 시스템의 해석과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두 영역이 모두 적용되는 예로서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를 설명하겠습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법 중 하나로, 다른 AD 변환기와는 달리 회로적 설계보다는 신호 및 시스템적 설계에 해당합니다. AD 변환을 위한 퀀타이제이션은 임의의 입력에 대하여 해상도에 반비례하는 백색 잡음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AD 변환된 신호의 최대 SNR은 비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한편 샘플링 주파수 FS로 동작하는 샘플드 시스템에서는 모든 신호 성분이 2분의 fs 내로 압축되고 fs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또한 다음과 같이 2분의 fs 범위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총 잡음 스펙트럼 면적이 총 잡음 전력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노이즈 플로우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때 실제로 신호가 존재하는 시그널 밴드위스 범위 내에서의 잡음만을 고려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다음과 같이 시그널 밴드위스와 샘플링 프리퀀시의 비율인 오버샘플링 레시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ADC의 이펙티브 리졸루션을 2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퀀타이저 해상도를 2배 올리거나 또는 퀀타이저 해상도를 올리지 않고 오버샘플링 레이시오를 2배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퀀타이저 해상도를 2배 올리기 위해서는 대략 2배의 전력과 면적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샘플링 주파수를 2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대략 2배 증가하지만 면적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OSR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는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피드백 시스템 개념을 적용하여 AD 변환을 수행합니다. 퀀타이저를 다음과 같이 잡음을 추가하는 블록으로 모델링하고 전달 함수 HS가 포함된 클로즈드 루프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S 도메인에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입력 XS로부터 출력 YS로 전달 함수를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이라 하고, 잡음 NS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HS가 적분기 하나로 구성된 원점에 폴이 있는 1차 로패스 필터라면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이 로패스 필터가 되며,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은 원점에 제로가 있는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낮은 주파수 신호는 로패스 필터를 통하여 그대로 통과되어 출력에 나타나는 반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하이패스 필터에 의하여 억압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범위에서의 신호와 잡음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노이즈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한편 코드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DC와 달리 아날로그 값을 바이너리 펄스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펄스 주기에 대한 하이 구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뒤티로 값을 표현하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펄스 주파수로 값을 표현하는 펄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펄스 평균 값으로 표현하는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먼저 PWM은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리셋되는 램프 신호와 아날로그 입력값과의 차이를 컴패레이터에 인가하는 구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램프 값이 아날로그 입력보다 작은 구간 동안 컴패레이터 출력을 하이가 되도록 설정하면 출력이 하이로 유지되는 시간이 아날로그 입력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PFM은 예를 들어 히스테리시스 컴패레터와 적분기로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한 일종의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적분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램프 신호를 만들고 적분기 값이 히스테리시스 컴패레터의 스레스홀드에 도달하면 컴패레터 출력을 바꾸어 줍니다. 컴패레터 출력에 따라 적분 후 방향을 바꾸어 반대쪽 스레스홀드에 도달하면 다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며 적분기 값은 히스테리시스 컴패레터의 두 스레스홀드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이때 적분기 값의 증감 속도가 입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발진 주파수는 입력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는 예를 들어 입력과 컴패레터 출력의 차이를 적분기에 가하는 구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연속적으로 피드백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적분기로부터 즉시 빼주는 방식으로 DSM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분기 값이 증가하는 과정이라면 컴패레터 출력은 로우이기 때문에 에러가 양수이어서 적분기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적분기 값이 스레스홀드에 도달하면 컴패레터 출력이 하이로 변환되고 이때 적분기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컴패레터 출력은 로우가 되어야 하며 비교기 출력이 바뀌기까지는 정하여진 지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펄스 폭이 항상 지연 시간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입력을 누적하여 기준값에 도달하면 출력 펄스를 한 개를 내보내고 이 펄스에 반영된 양만큼을 적분기에서 빼주고 현재 펄스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는 입력과 함께 누적하여 뒤이어 발생하는 펄스에 반영됩니다. 입력 신호가 클수록 적분기 출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펄스 빈도가 증가하지만 PFM과 달리 그 주기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으며 레지듀들이 누적되어 펄스 한 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 되면 추가적인 펄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를 피드백 시스템 관점에서도 고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동작하여 출력값이 입력값과 같아야 하지만 DSM의 출력은 중간값이 허용되지 않는 바이너리 신호이기 때문에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펄스가 위아래로 반복하여 뛰면서 발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력 펄스의 평균값이 입력의 평균과 같아지도록 펄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DSM을 노이즈 쉐이핑 관점에서도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원비트 퀀타이저인 컴패레터에 의하여 추가되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로 쉐이핑되기 때문에 출력 펄스 스펙트럼은 신호 성분 이외에 다음과 같은 노이즈 플로우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는 바이너리 펄스를 디지털 필터로 로우패스 필터링하면 신호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주파수 잡음을 제거하여 최소한의 인밴드 노이즈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디지털 로우패스 필터로 디지털 적분기에 해당하는 카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필터의 출력은 AD 변환 출력에 해당하는 코드화된 디지털 데이터 시퀀스가 됩니다. 디지털 필터의 출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신호를 표현하기에 불필요하게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 신호를 표현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데이터 레이트로 데시메이션하여 최종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필터의 하드웨어 복잡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와 데시메이션이 연속적으로 다단 사용된 데시메이션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와 디지털 데시메이션 필터로 구성된 AD 변환기를 델타 시그마 ADC라고 하며 일반적인 탐색형 ADC로는 구현하기 불가능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DSM은 일반적으로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에 기반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구현이 됩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적분기는 지난 샘플의 출력에 새로운 입력을 더하여 출력하는 포워드 인테그레이션과 현재 시점의 출력과 입력을 더하여 다음 시점의 출력을 구하는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알게브레이크 루프를 가지고 있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타임 루프는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딜레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백워드 인테그레이터를 사용한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트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의 주파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샘플링 주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낮은 주파수 범위에서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는 대략 오버샘플링 레시오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인밴드 노이즈 전력은 OSR이 2배 될 때마다 대략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해상도 AD 변화를 위해서는 입력신호 주파수에 비하여 매우 높은 주파수로 샘플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버샘플링과 노이즈 쉐이핑이 인밴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경감하여 주지만 샘플링 주파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고해상도 AD 변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차 노이즈 쉐이핑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L개의 포워드 인테그레이터와 딜레이로 노이즈 쉐이핑 필터를 구현한 경우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이 L차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을 고찰하여 보면 차수가 높을수록 낮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차 노이즈 쉐이핑에서 오버샘플링 레시오에 따른 인밴드 노이즈를 구하여 보면 차수가 높을수록 잡음이 줄어드는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오버샘플링의 효과가 차수가 높을수록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차수가 높을수록 높은 주파수 잡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디지털 데시메이션 필터의 차수도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고차 필터에서의 스테빌리티, 인터널 로드의 다이나믹 레인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차수와 OSR에 따른 인밴드 잡음 성능 개선을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1차에서 OSR을 16에서 64로 4배 증가시키는 경우 SNR 개선 효과는 대략 6dB에 그치는 반면 OSR을 16으로 유지하면서 차수를 4차로 높이는 경우 SNR 개선 효과는 46dB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차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터의 차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동작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4차 이내의 노이즈 쉐이핑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차 노이즈 쉐이핑과 높은 OSR을 사용하고서도 목표로 하는 극단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컴패레이터 대신 멀티비트 퀀타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비트 퀀타이저는 2의 N승 비율로 퀀타이제이션 잡음을 경감하여 줄 뿐만 아니라 퀀타이저의 넌리니리티에 의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잡음 또한 쉐이핑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퀀타이저 출력을 입력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DA 변환기가 피드백 경로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DA 변환기에 의하여 추가되는 잡음은 쉐이핑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값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1.5빛 퀀타이저는 추가되는 회로의 복잡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선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됩니다. 1.5빛 퀀타이저의 출력은 플러스 1, 0, 마이너스 1로 구분되기 때문에 피드백 경로의 DAC는 0인 경우에는 피드백을 하지 않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경우에는 피드백되는 신호의 부호만을 바꾸어 줌으로써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회로 및 시스템은 신뢰도 높은 동작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증폭기 등의 액티브 회로 전력 소모가 높습니다. 또한 가장 첫 단에 놓이게 되는 샘플러에서 KT 오버 C 노이즈와 지터 노이즈가 추가되는데 이 잡음이 시스템의 잡음 성능을 결정하고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에 반하여 컨티뉴스 타임 서킷은 보다 적은 전력, 적은 면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회로를 구현할 수 있으며 샘플링 잡음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는 샘플러가 모듈레이터 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샘플러 잡음은 DSM에 의하여 쉐핑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노이즈 쉐핑 필터를 컨티뉴스 타임 적분기로 구현하고 적분기와 컴패레터 사이에 샘플러를 둔 모듈레이터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컨티뉴스 타임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샘플링 노이즈도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파수로 쉐이핑되어 인밴드 노이즈 플로우를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적은 전력 소모, 적은 면적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나 높은 신호 대역 폭 또는 높은 OSR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는 컨티뉴스 타임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가 널리 사용됩니다.